오랜 환경재앙과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붕괴된 기후순환은 모든 수자원이 말라버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황폐해진 세상을 만들었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작은 군주국가 샌드랜드는 비축해놓은 물을 독점한 채 국민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팔아넘기며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한 비극 속 정부의 심각한 부패를 직접 마주하여 거짓을 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한 보안관 라오는 사막 어딘가에 진짜 생명의 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오랜 군 생활을 뒤로한 채 광활한 사막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인간 세계와는 따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영역, 마계. 지혜로운 통치자 사탄이 다스리는 그곳은 인간 세상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서로를 해치지 않은 채 공존하며 살아가는 악마들만의 공간인데요. 인간들이 자신을 겁내하고 적대시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아들이자 마계의 왕자인 벨제부브는 물 부족에 허덕이던 인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해 왕국의 재산을 털어 몰래 도움을 주던 중 제발로 직접 찾아온 보안관 라오를 만나게 되죠. 私は近くの町で保安官をしているラオと申す。どなたか話を聞いてくださる偉い方はおられるか。 인간이 만든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돕겠다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둘은 함께 여정에 오르게 되고, 사실 전장으로 악기 선물에 넘어가. 거기다 마계 출신의 도적이자 기계와 장비에 능한 베테랑 시프까지 파티에 합류하게 되면서 기나긴 동행이 시작됩니다. ラオと呼んでて。 여행 초반부터 거대 괴물 그리마용에게 쫓기고 도적단의 습격까지 받으며 물자까지 바닥난 상태에서 정처 없이 사막을 떠돌던 중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샌드랜드 구강군이 소유한 백사우 탱크를 탈취했다가 거대한 물탱크 비행선을 이끄는 구강군의 상급 장교 아래 장군의 추격을 받게 되는데, 노련한 라오의 포격 한 방으로 손쉽게 추격망을 벗어나게 되지만 허수아비와 같이 무능한 왕을 피해두고 구강군의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던 대장군 제우는 더욱 분노하여 추격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라오 일행은 운 좋게도 그들의 교신을 포착하면서 비밀리에 숨겨둔 물 공급원이 남쪽에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되죠. 제대로 굴욕을 맛보게 된 샌드랜드의 구강군은 목격자를 통해 백사우 탱크를 갈취한 도둑이자 테러리스트이기도 한 라오가 과거 대장군 제우의 직속부하이자 구강군 전차부대의 전설적인 지휘관이었던 시바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동안 자신들이 감춰온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에게 거액의 현상금과 함께 지독한 범죄자로 몰아 발빠른 추격에 나서게 되는데요. 무능한 국왕을 대신하여 국왕군의 수장으로서 사실상 왕국의 최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제우 대장군의 명령에 아래 장군의 전차부대는 다시 한번 라오 일행을 집요하게 추격하여 공격에 나서지만 순식간에 적을 무력화시키는 라오의 베테랑급 실력에 속수무책. 결국 탱크에서 나와 항복을 선언하고서야 그가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따랐던 전설적인 전차부대 지휘관 시바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며 숨겨졌던 진실을 직접 듣게 되죠. 약 30년 전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고도로 발전한 기술 문명 소수종족인 피치인이
왕국을 위협하는 신형병기를 개발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고 샌드랜드 국왕국의 최고 사령관 제우 대장군이 이를 중대한 반역 행위라고 규정하여 피치인 전멸작전을 실행. 그의 충실한 직속부하이자 전차부대의 지휘관인 시바 장군이 그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 엄청난 폭발은 단숨에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며 피치인을 비롯한 주변 마을과 자신의 부대,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까지 앗아가 버렸죠. 그제서야 왕국으로부터 멍청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바는 무고한 이들을 학살했다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군복을 벗고 이름도 버린 채 진짜 생명의 물을 찾아 세상에 다시 나누겠다는 사명 아래 속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다 시프를 통해 피치인이 제작했던 것은 왕국을 위협할 무기가 아닌 물을 정화하고 생성하는 장치, 즉 세상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술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오로지 본인들만이 물을 독점하려 했던 왕국의 끔찍한 모략에 스스로도 깊이 얽혀 있었고 그 흐름에 동조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제우 대장군 명령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아래 역시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결국 마음을 바꿔 제우를 비롯한 왕국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하게 되고, 라오의 현상금을 노리는 스위머즈 도적단의 방해 속에서도 마침내 벨제부비 모래 폭풍에 숨겨져 있던 환상의 샘을 발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직접 지휘선을 타고 나타난 제우 대장군. 그가 뿌린 전투용 생체병기 곤충인간과의 치열한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폭 기능까지 갖춘 곤충인간이 궁지에 몰린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래가 나타났고 뒤이어 도망치는 제우를 벨제부비 마무리. 기나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렇게 험난했던 여정 끝에 일행은 왕국이 수십 년 동안 숨겨온 물의 독점 구조를 무너뜨리고 국왕의 수원지를 맡고 있던 거대한 댐까지 끝내 붕괴시키며 메말라붙어 있던 사막 위로 마침내 생명의 강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샌드랜드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사건이 일단락된 뒤 피치인 생존자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시장에 들른 3인방이 잠시 흩어져 돌아다니는 사이 어수선한 시장 골목 한 구석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벨제부는 웬 이상한 꼬마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あれお前もしかして天使？あ、よくわかったの。 벨제부에게 괜히 시비를 걸며 싱겁게 허세만 떠는 꼬맹이로 생각했지만 よくかわしたな。 그 만남은 훗날 샌드랜드 전체를 뒤흔들 위협의 서막이었죠. 피치인과 물자를 나누고 간단한 선물과 도구까지 건네받으며 임무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던 차, 드론 부대에게 쫓기던 한 소녀가 결국 붙잡혀 캡슐 하나를 빼앗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바로 샌드랜드의 이웃나라 포레스랜드의 왕녀 란이라는 소녀로 私はアン 군사 세력의 급작스러운 쿠데타의 왕실에서 쫓겨난 뒤 레지스탕스로 살아가던 중 포레스트랜드의 주요 에너지원인 아쿠아늄이라는 결정체를 탈취해 도주하던 것이었고, 결국 드론 부대에 붙잡혀 또다시 빼앗겨버린 상황이었던 것. 과거 샌드랜드와 비슷한 또 다른 독재 체제의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한 포레스트랜드. 조국을 해방시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자유에 대한 열망, 거기다 탁월한 메카닉 기술자로서 탱크와 차량 수리에 미친 능력을 지닌 그녀와 라오 일행은 결국 뜻을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어디로 향할지 모를 또 다른 모험을 맞이하게 되죠. もうこいつ置いてこうぜ腹立つ 아쿠아늄이라는 것은 본래 피치인이 남긴 물 생산 기술의 핵심 동력원으로 극도로 메마른 환경에서도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 순수한 물과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의 자원인데, 사막화된 세계의 생명순환을 되살릴 열쇠가 될 수 있지만 정권을 찬탈한 군사 세력이 이 자원이 가지고 있는 무한 에너지원을 전쟁용 동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게 되면서 이를 저지하려던 안이 한 조각을 몰래 빼돌려 탈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글에 숨어있던 레지스탕스 조직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일행은 군사 세력으로부터 처형이 임박하다는 국왕 잼을 구하고 아쿠아늄을 그들로부터 탈환해내기 위해 포레스트랜드 수도 중심부로 이동하여 위장 잠입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ご苦労様です。 그러나 완벽한 실패. 국왕의 처형을 레지스탕스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시장에서 만났던 허세 가득했던 그 꼬마, 자칭 천사라고 주장하는 포레스트랜드 정권 실세, 무니엘이 미리 깔아둔 함정이었던 것으로 광장에 세워진 국왕은 진짜가 아닌 가짜 미끼였고, 라오와 시프가 탈취한 아쿠아늄 조각 또한 가짜였던 것이었죠. 사실 아내의 어머니이자 군사 정권이 들어서기 전 포레스트랜드의 왕비였던 릴리스라는 여성은 사탄의 친딸, 즉 악마 세계의 공주. 무니엘이 미리 짜놓은 판에 걸려든 안 역시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악마의 피를 이어받은 반역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무자비한 선동의 희생양으로 몰려 광기에 휩싸인 군중들에게 조리돌림당하며 결국 처형당할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悪魔ってのは俺みたいなやつのことを言うんだよ。そもそも悪魔がなんで悪いんだ。こんな大勢で寄ってたかって悪口言うようなお前ら人間なんかより悪魔の方がよっぽどマシだ。 재빠른 기지를 발휘한 벨제부에 의해 일행은 무니엘 병력의 총 공세를 뚫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야의 무법자로 활동하던 스윙어제의 도움으로 간신히 숨을 고르며 탈출에 성공한 뒤 과거 국왕의 가신이었다가 레지스탕스 리더로 활약하는 랑고를 통해 비로소 더 깊은 실상을 듣게 됩니다. 今どこに？ムニエルによって消された。確かに見たんだ。 10년 전 과거 포레스트랜드 왕실. こんなところにいたのね。 어린 공주 아니 성안을 돌아다니던 중 그녀의 엄마였던 릴리스가 우연히 아쿠아늄 조각이 담긴 상자를 발견하였고, 이 물질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녀는 남편인 국왕 잼과 상의하여 자신의 아버지이자 악마 세계의 왕인 사탄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 조각의 힘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싶어 했던 포레스트랜드의 최고 사령관 브레드가 그 장면을 목격한 뒤 だから言っただろう。王妃は悪魔だ。 악마를 증오하던 무니엘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하며 결국 손을 맞잡아 군사 쿠데타를 선포. 국왕 잼을 감옥에, 릴리스를 항아리에 봉인하여 왕국의 권력을 통째로 장악하게 되었죠. 이후 자신들의 정권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릴리스를 사악한 악마라고, 왕국을 악마로부터 구하기 위한 대의라고 포장하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알맞은 도구로 활용하였고, 그 혼란 속 란고가 어린 안을 데리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 레지스탕스를 결성하게 된 것이었죠. 사건의 진실을 듣게 된 일행은 릴리스가 마지막 아쿠아늄 조각을 사탄에게 맡겼다는 그의 말에 따라 다시 사막을 건너 마물 마을로 향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미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던 무니엘과 군사정권 일당들, 마지막 아쿠아늄을 손에 넣기 위해
사탄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久しぶりだなサタン 사실 과거 무니엘은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적인 대천사가 아닌 청계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하급 서기관 같은 존재로 そうだ 몰래 번개 지팡이와 봉인항아리를 훔쳐 악마를 말살해 세상을 구하겠다는 사명을 품었었지만 실상은 영웅뽕에 취한 단순한 도라이일 뿐. 감히 사탄에게 대들었다가 날개를 뜯겨 내팽겨치는 굴욕을 맛보게 된 후 아쿠아늄을 동력으로 삼는 공중전함 가람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마지막 아쿠아늄을 손에 넣고자 그리고 지난 패배를 되갚기 위해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そんなことよりもあと少しで完成しそうだった1万ピースのジグソーパズルが粉々だ。どうしてくれると聞いている。 다시 나타난 정신나간 꼬맹이가 웃은 것도 잠시. 강력한 만큼 봉인 효과가 강한 항아리에 사탄은 결국 빨려 들어가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마저 잃은 벨제법은 깊은 분노를 되새기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최종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무니엘은 마침내 최종 명기인 하늘을 나는 공중전함 가람을 구동하게 되고 마치 신과 같은 능력으로 악마를 전부 없애고 샌드랜드까지 파괴해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태세를 갖추게 되죠. 我々は神になったんだ 그와 동시에 스위머즈와 레지스탕스 그리고 샌드랜드 전차 부대를 이끄는 아래 장군이 연합한 결전의 순간 가람을 방어하는 로봇들과 치열한 지상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의 횡포를 막아서겠다고 결심한 라우이르는 뜬금없이 나타난 거대 괴물 그리마용의 도움으로 내부 침투에 성공하게 되고 거대 메카를 타고 등장한 브레드를 각계 전투로 상대하는 동안 가람의 중심부로 홀로 돌진한 벨제복은 마침내 무니엘과 일기토를 벌이게 됩니다. そんな人間たちを正しく導き悪魔を駆除することこそが天使のまだ喋ってる途中だろお前は強いでもっと強い 가람 내부 아쿠아늄을 흡수하여 거대해진 무니엘 달빛을 통해 어둠의 힘을 흡수한 벨제복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싸움 끝에 벨제북의 폭발하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무니엘이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지만 과도한 에너지 소모로 전함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막 한복판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低下速度が速すぎる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을 먼저 탈출 캡슐로 피신시키는 아내 모습에서 브래드는 그제서야 지금까지 믿어왔던 질서와 영웅의 실체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권력에 눈이 멀어 무니엘과 함께 아쿠아늄을 전쟁의 도구로 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目がくらんだ私は 뒤늦게나마 그녀를 도와 추락을 지연시키는 데 힘을 보태게 되죠. 그러나 거대한 가람의 추락은 막을 수 없었고 지상의 충돌함과 동시에 발생한 아쿠아늄 폭발로 샌드랜드 전역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 어느새 무니엘의 항아리에서 해방된 사탄이 폭발을 제어하고 大魔王様 릴리스 역시 그 옆에서 힘을 보태며 치명적인 결말로부터 모두를 지켜내게 됩니다. あね姉ちゃんこんなに大きくなってずっと力になってあげられなくて
산산이 부서진 아쿠아늄의 폭발로 순식간에 형성된 거대한 구름은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를 내려보냈고, 사람들은 평생 본 적 없던 빗방울을 온몸으로 느끼며 전쟁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같은 순간에 체감하게 됩니다. アクアニウムの効果だ。父上、俺もゲーム1日2時間やってもいいですか？調子に乗るんじゃない。それより空を飛ぶ練習をしたらどうだ。はい。 한편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 있던 무니엘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벨제북에게 끝까지 승질을 뻗쳐보지만 결국 상급 천사에 의해 천계로 강제 소환되어 천년 동안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해야 하는 굴욕적인 형벌을 누리게 되죠. 국왕 잼과 왕비 릴리스는 다시 포레스트랜드 왕자로 돌아와 샌드랜드와의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여전히 사마귀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하는 길을 택한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여정 속으로 다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出発進行。ありがとう。